일단은 엑셀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열기 하셔가지고 찾아보기 출제 유형 4를 열 건데요. 프린터물 8페이지입니다. 계산 작업 배열 수식 계시면 돼요. 오늘은 배열 수식 4시트로 이동하셔가지고. 자, 문제 보면 여러분들 어저께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함수가 이제 좀 또 틀려서 그렇지. 오늘은 여러분 학과 코드와 상식을 참조하여 학과 코드 별. 자, 학과 코드 별이 나왔습니다. 조건 1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제 정리를 떼보면요. 자, 일단은 출제 유형 4는요. 자, 일단 1번 문제가 뭐냐. 조건에서 여러분들 학과 코드 별이 조건 1입니다. 조건 1은 학과 코드 별. 자, 그 다음에 조건 2도 있어요. 상식의 점수가 90 이상. 야가 조건이에요. 상식의 점수가, 상식 범위 잡고 할 거다, 나중에. 점수가 90 이상. 그 다음에, 상식의 평균을 구하는 거 알겠습니까? 상식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당연히 상식 범위가 나중에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는 거죠. 즉, 상식 범위는 계산 범위는 평균을 구할 계산 범위. 그럼 조건 두 개 여러분들 계산 범위 나왔죠? 그리고 if를 쓰는 경우죠. if에라는 좀 이따가 보고요. 1번 문제도 일반 함수 안에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됩니다.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됩니다. 어저께 일반 함수를 했고요. 배열 함수를 했고, 요번에는 이제 if에라는 좀 이따가 보고요. 일단은 요거 배열 수식부터 먼저 보면 여러분들 if를 쓰는 경우고 평균이기 때문에 함수명이 들어가고 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끝에 두 번 닫을 거예요. 조건은 두 개인데 동시에 만족 관계죠. 조건 1 곱하기 조건 2가 되는 겁니다. 콤마 계산분 갈로 두 번 닫고. 그럼 함수명은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average라고 쓰면 되고 AVRAC 갈로 열고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1은 뭘 잡을 거냐면 여러분들 학과 코드 별이니까 학과 코드 범위를 잡을 겁니다. 그럼 학과 코드 범위를 잡을 때 여러분들 옆에 가서 학과 코드 표일에서 이게 참조 범위거든요. 자, 그래서 학과 코드 범위죠. 학과 코드 범위 잡고 고정입니다. 자동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꼴 요번에 조건은 뭐냐?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서 요 노란색은 아닙니다. 노란색은 또 딴 문제예요. 딴 걸 바꿔볼게요. 여기 노란색 이 부분이 학과 코드 요거요. 학과 코드 셀 주소를 찍을 거거든요. 위쪽 셀 주소 버리는 거죠. 야는 자동 채우기 할 때는 아래 방향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 오른쪽으로 당길 거 아닙니까? 야는 행고정을 할 필요는 없죠. 네, 이쪽으로만 야는 바뀌어야 되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야는 뭐 상대 참조를 써도 됩니다. 야가 이제 조건 1이고 곱하기 조건 2가 있어요. 상식의 점수가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가 상식 범위를 잡고 점수가 있죠. 여기 참조 범위 이제 두 번째 조건에 쓸 참조 범위죠.
그러면 상식의 범위 잡고 물론 고정입니다. 이제 숫자를 직접 쓸 거예요. 이상 기호놓고 90 발로.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조건 1과 조건 2가 동시에 만족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곱하기고요. 콤마 계산 범위는 상식의 평균이니까 상식 범위를 한 번 더 잡네요. 발로 더 본다고. 자, 그러면 이 상식 범위가 또 계산 범위가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자동 채우기 때문에 참조 범위하고 예상 범위는 여러분들 절대 참조로 고정하고요. 요번에는 위쪽 셀 조서는 굳이 혼합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구하는 게 배열 수식이고요.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if error가 왜 나오냐면 해당 학과 학생이 없는 경우 오류가 뜨겠죠? 해당 없음을 표시하라 할 때 일반 함수 if error 함수 공식 알려드리면 야는 수식 콤마 값이거든요. 수식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걸 수식에 오류 발생 시 지정한 값으로 표시하는 또 수식 자리 여러분들 배열 수식이 들어갈 거고 요 배열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 값으로 표시할 것은 오류 그 문제에서 해당 없음이죠. 해당 없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개를 집어넣고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식은 여기서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if error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쓸 때 이제 종합을 해보면 요 if error가 스타트입니다. 발로 열고 여러분들 여기 들어갈 거죠. 배열 주식이 여기. 요 자리에 이게 들어가고 요게 오류가 발생한다면 콤마 해당 없음이라고 해줍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능하시고 if error부터 넣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명 에버리지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AV만 쳐도 에버리지. 그 다음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조건 일은 야부터 검사할 거거든요. 그럼 학과 코드를 잡아야지 검사할 수 있죠. 그죠? 학과 코드가 참조범위고요. 자, 여기서 F4 보죠. 이꼴 위쪽 셀주소 찍고요. 야는 혼합으로 갈 필요 없죠. 갈로 담고. 자, 곱하기 갈로 열고 상식의 범위 잡고요. 자, 요것도 고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상 기호는 그냥 직접 숫자를 칠 거거든요. 이상 90이라고 갈로당. 그럼 조건 1과 조건 2가 어떤 관계냐면 동시만족이 있는 거 곱하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콤마 계산 범위죠. 근데 계산 범위도 사실 상식 범위거든요. 얘를 복사해서도 돼. 복사해서 콤마에 갖다 붙이고요. 가로를 여러분들 2번 닫으면 일단 배열 수식 끝났고요. if error가 남았거든요. if error에서 여기 오류가 발생한다면 콤마 해당 없음을 하시면 해당 없음 발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하시면 끝이죠. 그러면 요 결과가 옆에 이제 담론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해서 이하고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식은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토가 문서를 열어놓고 기본 공식부터 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이번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일반 함수 공식 인덱스부터 보면요. 인덱스는 범위 콤마 행번호 콤마 열번호거든 나는 범위에서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뭐 공식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를 만약에 추출을 한다 합시다. 추출한다면 이 범위에서 가는 1행, 2행이 있고요. 1열, 2열이 있거든요. 꼭 1행, 2행, 2행, 2열이죠. 2행, 2열 하면 교차값 아닙니까? 교차되는 값이죠. 그러면 인덱스 가지고 한번 구해보면 indx 갈로 열고 이 범위 안에서 2는 나는 두 번째에 있고요. 두 번째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교차값 2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뭐 이것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이거 구하기 위해서 이거 쓰는 건 바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한 그래서 행과 열의 교차값이 진짜 나오긴 나오는구나.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고. 사실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진 않아요. 다른 함수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근데 인덱스의 공식은 아셔야 돼요.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는 게 정의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소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만약 가를 구한다면, 가 구할 값이 있는 한 열만 잡아도 관계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열과 이 열은 굳이 잡을 필요는 없죠. 여기서 값을 구한다면, 이 열만 이렇게 잡아주면 되잖아. 그럼 그럴 때 무조건 1열이거든요. 행번호는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행본에 따라서 교차값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 1을 넣으면 가가 나올 거고 3을 넣으면 100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행번호의 숫자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은 달라지는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중에 매치가 들어갈 거야. 자동으로 행의 위치를 구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1입니다. 왜? 한 열밖에 안 잡았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부할 범위를 한 열만 잡았습니다. 근데 막 행번호는 뭐 달라지겠죠. 지금은 가를 구하기 위해서 1을 넣었어. 열번은 무조건 1입니다. 네, 한 열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1이죠. 갈로 닦고 있는 처럼 똑같이 가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건 1은 또 생략할 수도 있거든요. 안 넣으면 엑셀이 1로 인식합니다. 에라 뜨진 않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할 때 항상 요 범위 잡을 때 부활값이 있는 범위를 잡을 건데 이때 범위는 한 열만 잡을 거거든. 한 열만 지정할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열 번호는 상수값 아닙니까? 무조건 항상 1이죠. 1열밖에 안 잡았으니까. 요 1은 여러분들 생략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생략 안 하고 넣겠습니다. 요 행번호 자리에 매치가 왜 들어가느냐? 이것이 기본 개념 설명이고, 매치 함수가 인덱스에 제일 필요한 함수거든요. 인덱스하고 매치는 아주 절친한 관계입니다. 함수로 따지면. 매치가 있어야지 뭔가가 돌아가는 거예요. 매치가 그 중요 역할을 하거든요. 매치는 어떤 함수냐면, 검사값, 검사 범위, 옵션입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인덱스하고 매치는 2급 함수거든요. 2급 함수는 2급에서 잘 나오진 않고 1급에서 유난히 빛을 발하는 함수죠. 그 배열 수식에서. 매치는 여러분들 요것은 검사 범위에서 검사값에 대한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왜 상대 위치냐면 여러분들 검사 범위에 따라서 이 나오는 이 값의 위치의 의미가 다릅니다. 이 검사 범위를
행방향인 아래 방향 있죠? 행방향으로 지정했을 때 지정신호 숫자 놓은 값은 행위치고요. 검사 범위를 잡을 때 열방향으로 오른쪽이죠. 열방향은 열방향으로 잡는다면 그냥 열의 위치가 되죠. 열 위치. 그래서 중요한 건 행위치 값이고 열 위치 값이라고 보면 돼. 값으로 따지면. 왜 중요하냐면 이 매치가 여러분들 인덱스와 결합을 시켰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위치값에 들어가고 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별수식은 항상 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게 세로 일방향으로 입력돼 있거든 데이터가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매치 함수 개념을 또 설명드리면 옵션이 들어 옵션. 옵션이 0을 넣어주면 별수에 다 0을 넣습니다. 근데 매치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일반 함수 문제 나오거든요. 1급에서. X매치하고 매치가 두 개 나오는데, 그때 참 중요합니다. 일반 함수에서. 0은 여러분들 검사 값에 대해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함입니다. 검사 값을 찾기 위한 옵션이다. 지금은 요 정도. 일반 함수 안 할 거니까 지금은. 그래서 0을 넣어주면 돼요. 요 값을 정확히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랜덤으로 50, 만약에 70, 뭐 20, 100 여기서 요 어떤 데이터가 쭉 있다 싶시다 표에. 그런데 난 어떤 값을 구했어요. 값을 구했는데 만약에 70을 이제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70은 요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냐면 검사 범위를 제가 행 방향인 아래 방향으로 잡을 거거든요. 그럼 일행, 이행이 있죠. 70은. 밑으로는 일행, 이행이죠. 그러면 면에서 매치해 보면 이 70의 검사값은 콤마. 자, 여보세요. 제가 검사 범위를 어떻게 잡냐면 밑으로 잡습니다. 밑으로 행방향 아닙니까? 행방향으로 잡았죠. 그러면 2가 나올 거죠. 2는 의미가 옵션 값을 넣는 이유가 정확히 일치한 값을 70이 입력된 정확히 입력된 값을 찾기 위한 거. 갈로 닦아서 치면 2가 나오죠. 요 2는 중요한 것은 2가 나온다는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2의 의미는 행위치입니다. 위치. 70에 대한 행위치 두 번째가 있다 이거죠. 요 검사 범위 안에서. 그 야가 중요한 거거든요. 반대로 야를 랜덤으로 여러분들 제가 배치를 좀 바꿔서 넣고 이래 돼 있다면 반대로 제가 방향을 좀 바꿨죠. 좀 바꾼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요서 20을 찾겠다 이거죠. 저기서. 그러면 요 20에 대한 검사값은 20에 대한 검사값은 자 요것은 이 검사 범위를 제가 요렇게 열 방향으로 잡을 거고 어느 쪽으로 그럼 1열, 2열, 3열이 있지 않습니까? 3이 나올 건데 그 위치값은 열의 위치를 의미하더라 그 말이거든요. 매치 이 검사값은 검사 범위 여기서 어디 있니 이거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죠. 정확한 위치한 값 찾기 위해서 0 넣었습니다. 그럼 3은 열의 위치가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디서 쓰겠노라고 생각하는데 야가 결합을 시키면 맥스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맥스는 최대값이니까. 실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인 것에 힘을 못 쓰지만은 이 세 개를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맥스는 최대값이니까. 그럼 단계별로 알려드리면 여기에 뭐 깔끔하게 다 지우고 자, 만약 여기에 우선 옆에 나중에 이유가 요거 임명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도 그렇고 시원셀의 판매율 뭐 80, 80, 뭐 이건 50, 야는 뭐 120, 야 70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한 개는 다 60. 그러면 범위에서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이제 단계별로 좀 설명드립니다.
최다 판매, 최다 판매한 수량에 대한 위치값을 구하라. 뭐 최대 판매했던 수량의 위치값을 구한다면 120이 크잖아요. 우리 한 3이 나와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매치로서는 힘들고요, 혼자서. 맥스를 같이 쓰는 경우죠. 왜냐하면 이 값은 1년 내도록 고정되는 상수값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수, 여러분 아시죠? 상수는 일정한 수를 상수인데 일반적 이 수는 숫자입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 일정한 수, 상수라 하죠. 근데 상수가 아니거든. 변수거든. 변하는 수 아닙니까? 변수는. 다음 달 이 숫자는 바뀐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유동적으로 약 알아서 바뀔 때마다 맥스를 쓰면 최대값이 야 때문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회사에서 써버렸다면은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나 1급 땄는데요. 다운 뭐합니까? 할 줄 모르는데. 커마 1급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커마를 엑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땄을 뿐이지. 족보 달달 외워서. 실력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이 쓴 사람이 엑셀을 잘해요. 단지 점을 땄을 뿐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엑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분도 있어요. 야, 아닙니까? 엄마. 최대값이니까. 이 범위에서. 엄마.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어렵게 합니까? 갈로다 맞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럼 야, 200이면 안 바뀌네. 야, 큰데. 그죠? 일로 바뀌어야 되죠. 그게 자동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나를 바꿀 겁니까? 이렇게 가서 또 가가지고, 아, 시사 아니네. 지우고. 이거 찍을 겁니까? 이게 노가다죠. 이렇게 엑셀을 쓰는 분들은 초짜. 그냥, 그냥 뗄방식으로 작업하는 거죠. 이런 상사분 만나면 정말 힘듭니다. 회사 생활이. 왜? 다 고쳐야 돼요. 어. 그리고 똑바로 계획을 짜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죠? 신입사원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럼 싹 다 바꿔야 돼요, 신입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맥스. 자, 맥스를 쓰면 간단히 해결할 일을 굳이 일일이 그 찍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야, 어떤 숫자가 바뀌어도 관계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구했던 최대값은 지금은 제가 200을 바꿨기 때문에 야죠, 그죠? 그럼 200이 나오겠죠. 이 200이 매치로 따지면 검사값이 되는 거죠. 야가. 그러면 검사값 이 200은 콤마 같은 범위 아닙니까? 검사 범위에서 어디 있냐 이거죠. 당연히 첫 번째 있죠. 그리고 옵션 값은 정확히 일정값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발로다 포인트 치면 1이 되죠. 그럼 야가 아까 60, 80이었잖아요. 그러면 1이 뭘로 바뀌겠습니까? 상하 바뀌죠. 이게 1단계 자동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 제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면 이제 매치를 썼을 때 한 가지 인덱스로 결합되면 실무가 되는 건데요. 2급, 2급 수준의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1급은, 1급은 쉬운 거예요, 이 문제가. 대리점이 있어요. 요거 다음에 이제 배열 수식 들어갈 겁니다. 요거 알고 가야지만 배열 수식을 알 수 있거든요. 단계별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C, L. 그러면 여기에 제품명, 판매했던 제품명이 있다면 에어컨, 그다음에 냉장고. 이제 약간 살을 붙여볼까요?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요즘에 건조기도 많이 쓰지. 그다음에 뭐 나는 냉장고 말고 뭐 선풍기를 할까요? 선풍기. 그러면 이제 조건 없이 쓰는 겁니다. 최다 판매한, 최다 판매한 제품 판매한 제품명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을 때, 자, 여러분 딱 보면 가장 많이 판매했던 제품은 이 수치로 본다면 120대 팔았던 공기청정기 아닙니까? 근데 이 데이터는 바뀌거든.
다음 달에 이하가 될 수가 있고. 그럴 때 공식을 한 개 만들어 드리면 여기 이제 별 숫자하고 또 연관성이 좀 있거든요. 영화를 미리 시켜놓고. 자, 이 공식은 출판사 공식이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출판사 저자본을 따라야 됩니까? 그죠? 그 사람의 교수법이고, 저만의 또 교수법이 있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몇대 써야 될 함수부터 설명드리면요. 인덱스,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 맥스를 쓰시오. 이렇게 이제 2급 센스는 이렇게 나옵니다. 2급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 문제가. 2급 수험생분들은. 어려워서 못 해보겠어요 하는 문제라고 한 문제 들어갑니다. 근데 1급은 장난인 문제입니다. 그게 1급과 2급의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공식을 만들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덱스, 아까 제가 미리 설명했던 부활 범위를 잡으면 되죠. 그 다음에 행보노 자리에 매체가 왜 들어가냐면 최다 판매했던 행의 위치값을 구하려고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매치 쓰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가 고정 상수값을 여기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 범위는 나중에 제품명만 잡으면 되겠죠, 나중에. 매치 쓰는 이유는 최대값을 가지는 그 수량에 대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가 필요해요. 근데 최대니까 맥스가 들어갔죠. 갈로 열고 범위 잡아야 되겠죠? 최대값 나오죠? 그 범위가 또 검사 범위가 돼요. 야는 검사값이고요. 야는 검사 범위 똑같은 범위 아닙니까? 그다음 옵션 값은 일치한 값 찾기 위해서 0을 넣고 갈로 닫고 콤마 1이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1. 이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만 알면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없다. 2급에서. 그러면 이거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야는 최대값에 대한 위치를 행의 위치값을 찾기 위해서 매치가 들어간 거 크게 보면 인덱스에서는요. 부활범위 행번호 콤마 1 열번 아닙니까? 행과 열의 교차값을 구하겠죠. 인덱스가. 이하 힘을 좀 빌려야 되겠죠. 야는 변하는 값이니까. 맥스가 알아서 해주죠. 자, 한번 그대로 넣어보면 이제 면에서 인덱스. 자, 제품명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콤마. 그 다음에 매치 써서 근데 가장 많이 판매했던 제품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이 판매 수량에 대해서 그 가장 많이 판매했던 요 행의 요 판매 수량의 수량을 구해서 이 수량에 대한 위치값을 구한다면 야는 1행, 2행, 3행 있잖아요. 그러면 1열 3을 요게 3을 갖고 올까 입니까? 여기서 그러면 1행, 2행, 3행, 1열 되죠? 이거 공기청정에 나오는 거야. 이하 위치값이나 같죠? 그죠? 이하 위치값을 가지고 이하를 구하는 것이고. 어차피 똑같은, 이게 판매 수량이니. 그것을 이제 넣는 거죠. 그 맥스를 써볼까요? 갈로를. 그러면 여기서 판매 수량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고, 이 최대값이 검사값, 이 120은 검사 범위에서 있느냐. 세 번째 있죠? 그럼 옵션 값은 갈로 요까지가 최대값에 대한 행의 위치값을 구했습니다. 야, 그러면 야가 3이 나오죠. 3에 조건 한 1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1년이죠. 생략 수치는. 그러면 당연히 엔터 치면 공기청정기 나오지 않습니까? 야가 150대 팔았다 그러면 에어컨을 받겠고. 그죠? 요 정도까지만 설계해주는 회사에서는 엑셀을 제일 잘합니다. 니 엑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2급 실력이에요. 근데 1급자가 들어오는 거죠, 신입이. 왜 그럽니까? 근데 1급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장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게 아니고 대리점, 전국 대리점에서 A 대리점만 골라가지고 A 대리점만 찾아서 최다 판매했던 제품명을 구하라. 근데 아쉬운 것은 이게 80대여서 이 120대는 C 대리점이거든요.
A 대리점만 골라서 거기에 있는 수량 두 개 값을 비교해서 하나 이죠, 이제. 이하 최대값 아닙니까? 그 최대값을 가지는 에어컨, 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2급 취득자는 못하는 거죠. 아, 이것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1급과 1급 취득자가 나서는 거죠. 내가 해드릴게. 여기 맛있거든요. 선생님. 조건이 들어요. 그때 우리가 여기 대열 수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일반 함수 요 안에 배열 요적 일반 함수 안에 맥스 요 부분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포함이로 조건이 개입되다 보니까 뭐 야를 일반 함수는 이제 요거고요. 공식 요거 좀 내려놓고 야를 배열 수식화 시켜 보겠습니다. 공식을 배열 수식 포함된 식을 한번 넣어보면 매치 요거 자, 일반 함수 안에 맥스 이 부분의 배열 수식 조건을 포함한 최대값 아닙니까? 그럼 뭐 할 거냐면 A 대리점만 찾아서 최대값을 구할 거거든요. 그러면 맥스가 쓰이죠. 배열 수식 들어갑니다. 갈로 두 번 열고 if가 없으면 두 번 여는 거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죠. 조건 1이 들어갈 거고요. 갈로 닫고 if가 없으면 우리 배열식 공식 어저께 설명드렸거든요. 곱하기 계산법입니다. 있으면 콤마 계산법이고 가로를 두 번 열었으면 if 없을 때는 맥 함수명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습니다. 이럴 때 함수가 많이 들어갈 때는 이 가로의 개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에라 뜻 보니까 요까지가 배열식 끝난 거죠. 이것은 뭐냐면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A 대리점만 찾아서 그 대리점에 있는 계산 범위를 얘를 잡을까요? 판매 수량? 그래서 A 대리점 마니아들이 찾아가지고 80 추출, 60을 추출하겠죠? 요 안에서 계산 범위 요 안에서 맥스 최대값이 당첨 80이 나온다. 조건이 개입됐어요. 아쉽게 난 A 대리점이 아니니까 탈락. 그럼 80이 A 대리점 두 개에서 제일 큰 값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시는 것은 80. 배열 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한 거죠. 80. 이 80은 콤마. 그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동시만족 곱하기입니다. 요것을 복사합니다. 조건 1 가로부터 계산 범위까지만 요까지만 복사하는 거예요.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왜? 조건이 개입되죠. 안 그러면 엉뚱한 거 나오거든요. 조건을 만족한 검사 범위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두 범위 중에서 야는 어디냐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만 야가 크다면 두 번째가 아니에요. 이 순서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엑셀에서는. 이 순서는 인식합니다. 요거 말고 1, 2, 3, 4, 5가 됩니다. 순서는 야도 이제 순서로 가서 5를 구해요. 야 1, 야 두 개 따고 2가 아니고. 자, 그리고 옵션 값 0, 갈로 닫고 콤마 1. 알로 나머지는 똑같은데 여러분들 뭐 파란색 부분이 포함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치 말고 맥스 이 부분만 배열 수식이 일반 함수 안에 포함된 형태죠. 그래서 여기지 이게 뭐냐면 맥스 이 부분 배열 일반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을 포함을 시킨 문제가 이 문제는 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계산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한 거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또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야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야를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게 개입이 안 되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그냥 그 아무런 그 어떤 그거 없이 어디서 갖다 뺏겨서 복사해 붙여놓는 그런 답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봐서는 강사가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 들어가시고 막 무조건 끼워 맞추고 이거 안 넣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근거도 없이 막 꼭 내야 돼. 음. 이게 안 넣었을 경우는 안 들어갈 경우 되는 경우는 우연찮게 된 거죠. 그 된 거는 이 값이 다 틀릴 경우죠. 이 값이 만약에 A가 있고 야도 A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가 A가 있고 B가 있고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같은 값이 있을 경우에 우위를 가지는 것이 힘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야가 둘 다 에어컨이에요. 야는 A고 B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최대값을 가지는 때 야도 100이 있고 야도 100이 있어요. 그러면 조건은 항상 같은 숫자일 때는 위의 것을 조건 없이 할 때는 위의 것을 갖고 오거든요. 그때는 결과가 틀려버립니다. 같은 값이 있을 때는. 그래서 꼭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배열수식인데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거든요. 이 공식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수식했을 때는 인덱스 매치 맥스 공식이 요 공식을 대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해드리면 우리가 맥스 배수식이 매치 함수 안에 포함된 형태가 배수식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면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쓰라 했죠. 아,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배수식 아닙니까?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다 맞춥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 없이, 이 설명을 하죠. 매치도 설명 안 하고, 맥스도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안 외워집니다. 우리가 뭐 의미를 알고 이 공식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알고 가야지만 그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푸는 것이 무작정 외워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요 매치 함수 의미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한 번 설명밖에 안 했지만은 지금 헷갈릴 겁니다. 그죠? 근데 뭔가가 흐름이 조금 기억날 수도 있어요. 왜 이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 범위하고 문제 속에서 맥스를 딱 요 배열 수식을 조건 1과 조건 1과 계산 범위 총 몇 개만 파악되냐면요.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 조건이 뭔지 최대값을 구하는 그 숫자 범위가 뭔지 딱 세 가지만 파악하면 요게 요게 그대로 요 자리에 여러분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요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보다 쉬운 문제는 없다 이거죠. 배워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면 제일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것은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방법은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하고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2번 문제인데요. 자, 문제가 뭐냐면 표 1에서 표 1에 갈 겁니다. 요거는 설명이었고. 지금 영어에 대한 최고인데 이거 뭐냐면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최대값을 구해서 근데 영어 점수만 보고 최대값을 구하는 건 아니고 이 학과 중에서 10101 학과 중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행의 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필터 기능으로 잠시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 값이 뭐가 나오느냐면 학과 코드를 제가 필터링 좀 해보게요. 101만 추출해서 부어서 제일 높은 점수가 지금 94 쪽에 있는데 94점 제일 높네요. 101 학과에서는. 그 사람은 누가 나와야 돼요? 윤보라가 나와야 된대요. 그죠?
왜 101 학과에서 가장 영어 점수가 높은 학생 이름은 윤보라죠. 이것을 배열 수식으로 한 방에 보여준다는 소리죠. 해제하고. 그럼 여기 찍힐 그 이름은 윤보라가 찍혀 맞죠? 그것을 이 공식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필터링 안 해도. 그러면 그거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는요. 배열 수식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단은 조건 1이 뭐냐. 학과 코드별이죠. 야, 조건 1. 배열 수식 맥스입니다. 배열 수식 맥스에 쓰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그러면 계산 범위는 뭐냐? 영어 점수죠. 그러면 나중에 계산 범위로 잡을 것은 영어 점수 범위를 잡으면 되죠. 그러면 맥스만 쓰고 if가 없는 경우 아닙니까? 두 번 열고 조건 1을 곱하기 계산 범위거든요. 발로 한번 여기서 처리할 거고요. 최대값 요것은 인덱스에서는 행위치에 들어가요. 즉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이 배울 수 있는 이유가 높은 행의 위치값을 구하기 위한 배열 수식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덱스 함수에서는 행번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번호 자리에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인덱스 넷치 맥스 공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대입을 해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냐? 여러분들 끝에 보니까 학생의 이름을, 즉 학생의 이름을 찾아라 소리예요. 학생의 이름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들어갈 건 구할 범위는 학생 이름에 해당되는 범위는요. 옆에 가서 이름이죠. 이름 범위가 구할 범위죠. 그냥 고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 채우기 때문이죠. 이름 범위가 구할 범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맥스 배열 수식을 이제 대입할 건데 조건 1은 요거죠. 학과 코드별이니까 학과 코드 범위가 배열 수식에서는 참조 범위가 되죠. 여기. 그러면 학과 코드 범위를 잡고 학과 코드 범위를 잡고 야는 고정입니다. 이걸 위쪽 셀 주소를 찍는 소리는 이 주소가 어떤 주소냐면 이하죠. 이하를 찾는 거지. 100일만 찾아가지고 그 말이에요. 계산 범위는 뭘 구할 거냐면 영어 점수 범위를 잡으면 매치 안에 들어있는 배열 수식이거든요. 그 매치에서는 야는 검사값이 되죠. 이게 구했던 100일 학과 중에서 가장 큰 점수 아까 94점인가 그랬죠. 95점인가? 94점이 나온다면 94점은 그 말입니다. 검사값. 검사 범위는 복사하면 돼요. 조건 1부터 영어 점수까지만 계산 범위까지 갖다 붙여야 돼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에서 이 94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는 0, 발로 닫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들 콤마 이런 무조건 일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주소 형식이 중요하거든요. 이름 범위하고 학과 코드 범위. 그 다음에 영어 점수 범위, 이 세 범위는요, 사실은 고정, 절대 참조, 고정입니다. 그래서 야도 고정이고요. 올라가서 야도 고정이고, 부활 범위, 자동 채우기 때문에 써요. 옆으로 가기 때문에. 야도 고정, 야는 고정, 야 그냥 쓰면 돼. 야 고정. 야를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그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겠죠. 0, 여기까지가 뭐가 끝났냐면 매치가 끝난 거죠. 그러면 열 행 위치 값이 보이시겠죠? 최대값에 대한 행위 위치.
그러나 무조건 이거 한 10밖에 안 잡았기 때문에 무조건 1이죠. 열번은 1. 여기 답이거든요. 요걸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면에서 인덱스, 이건 일반 함수 안에 별 수식이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발로 열고. 일반 함수에서 인덱스는 범위인데 구할 값이 있는 범위만 잡아주면 된댔죠? 다 잡으면 안 됩니까? 안 될 게 또 없죠. 그럴 때는 살려야 돼요. 그러면 다 잡았다면 야가 1열, 야는 2열에 있으니까 열번호 2를 넣어줘야 되죠. 그럴 필요 없고 구할 값이 있는 범위. 고정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콤마. 이제 매치를 쓰는 이유가 학과 100일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큰 값에 대한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매치를 쓰는 겁니다. 매치. 근데 이제 조건이 개입되다 보니까 맥스 여기 그냥 일반적 범위만 잡으면 안 되고 조건과 결합한 형태가 돼야 되죠. 그게 배열 수식이죠. 맥스 배열 수식. 갈로 두 번 열고. 조건일은 학과 코드 별이니까 100일 학과 중에서 영어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구하기 위한 배열 수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100일을 찾기 위해서는 참조 범위는 학과 코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냥 고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골 101을 찾겠다 이거죠. 100을 찾겠다 이겁니다. 자, 가로 닫고 조건 가로가 바뀐 겁니다. 맥스 두 번 열고 두 번째 가로는 조건 1가로 시작이거든요. 그럼 조건 1이 들어갔죠. if가 없으면 곱하기 계산 범위 공식이에요. 계산 범위는 영어 점수 범위를 잡아줘야지 최대값이 보여지겠죠. 영어 점수 범위가 계산 범위. 야도 고정. 갈로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왜? 두 번 열고 if가 없으면 맥스 다음에 두 번 열고 한 번 닫으면 이 색깔이 같죠. 맥스 스타트 색깔하고 보라 색깔 같잖아요. 가로가 잘 닫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까지가 크게 보면 이제 매치로 가야 됩니다. 매치에서는 요 좀 길었던 맥스 배열 수식이 매치로 따지면 검사값이 되는 거죠. 검사값. 이 검사값 숫자는 콤마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돼야 되거든요. 조건 가로는 참조로 녹색 가로 스타트부터 녹색 범위까지 뒤에 보라색 잡으면 안 돼요. 녹색 가로부터 녹색 범위, 계산 범위까지만 복사를 하고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요.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가 되는 거죠. 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자, 그 다음에 이 폭이 좁으니까 자꾸 밑으로 밀리네. 10개가 없어. 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검사 범위. 만약 모르고 이 가로까지 복사했다면 가로가 다 껴버리니까 매치가 끝나버리거든요. 옵션 값 안 넣으니까 에러 뜹니다. 자, 그래서 콤마 0 놓고 발로 닫으면 매치가 끝난 거고요. 콤마 1은 열번 놓죠. 1이죠. 발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윤보라가 옆으로 쭉 당기면 이 학과별 최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시골은 좀 긴 편이죠. 그다음에 식은 요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이 맥스 끊어보면 별 수식이고요.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1급이 중요합니다. 진도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5번, 출제용 5는 이제 쉽게 쉽게 나갑니다. 이거 빨리 끝내놓고 액세스 합시다. 출제 유형 5번. 이것도 시간 좀 걸렸죠.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뭐냐면요. 데이터 보고, 여기 시트 이동, 마지막 시트입니다. 자, 보시면, 배열수식, 지금 5회분의 어떤 기출문제라고 보면 돼요. 5회니까. 이거 틀만 알면 모든 기출 문제를 보면 이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문제는
다 틀리지만 똑같습니다. 표일에서 구분 코드 쓰고 총점 쓰고 이것은 표일은요, 왜 나왔냐면 이 데이터 써서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구분 코드 써야 되고 총점도 써서 구하고 결석 시수도 써라 이거죠. 근데 구할 부분은 표삼에 가서 구하라 이겁니다. 표삼에 봤더니 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야가 없는 게 아니고 옆에 것도 또 있죠. 야는 계산 범위가 두 개예요. 원래 이때까지 야는 없었고 뭘 구하라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옆에도 또 뭘 구할 게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경우의 문제는 원본표에 가면 이 총점 데이터하고 결석 시수 데이터가 딱 붙어 있어요. 열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총점하고 야하고 옆에 나란히 붙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원래는 계산 범위가 절대 참조였는데 이 경우의 문제는 옆으로만 딱 바뀌게끔 열만 딱 풀어준다면 행을 고정시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 채우기를 여기서 식을 넣고 이리로 당겼다가 다시 내놔서 이하도 한 방에 같이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러면 총점을 고정시켜버리면 식을 두 번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작성은 잘 하지는 않거든요. 실무에서는. 그럼 시험에서는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 틀린 겁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식을 두 번씩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도 되지만은, 한 방에 구한다면, 한 방에 구하는 게 또 그걸 요구하고요. 총점 여기에서 식을 넣어서 땡기면, 결석 실수가 총점 요 열만 풀어준다면, 야, 옆으로 이동하겠죠. 야의 범위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밑으로 땡겼을 때는 여러분들 이 범위가 행을 고정 안 시키면 약간 두 번째 이렇게 밀릴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그죠? 이런 경우에는 행만 고정하는 경우입니다. 계산 범위가. 그 이외에는 다 고정인데, 야, 행만 고정하면 옆에 것도 같이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왜? 야가 바뀔 거니까. 열은 풀어주고. 혼합 참조 쓸 건데, 나중에 총점 범위 잡을 때, 계산 범위로 행만 고정, F4키 두 번 누릅니다. 두 번. 그 대신 야가 요렇게 땡기는 바람에 요게 있는 주소는 나도 따라갈래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왼쪽이나 이 위쪽은 찍는 주소는 아니지만 위쪽에 어떤 주소를 찍을 때는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한 문제는 무조건 열만 보죠. 왜? 그냥 움직이면 안 되니까 밑으로만 바뀌어야 됩니다. F4키 세 번, 야구 베이스 그 설명드렸죠, 쉽게. 3루수 세 번, 이쪽 주수 2루수니까 두 번. 야도 혼합 참조 가야 돼. 요 땡기는 바람. 야가 따라올 거니까. 안 되니까. 야는 밑으로 바뀌어야 돼. 야도 구하겠어. 야는 열만 보죠. 자, 그거 하시면 끝나는 건데요. 이 라운드 함수가 일반 함수거든요. 일반 함수와 또 결합되면. 일본 문제도 일반 함수하고 이러한 함수 안에 배열 수식이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한 문제씩 나와요. 일반 함수 안에 포함되는 문제. 배열 수식으로만 이루어진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라운드 함수부터 설명드리는 거. 라운드 함수는 이급 함수지만은 여러분들 라운드는 셀 주소 콤마 여러분들 K입니다. 야는 반올림 함수거든요. 이건 일반 함수 공식이에요. 배열 수식은 아니고. 자, 5 이상 되면 반이 되니까 숫자의 반이 되면 올리겠다 해서 반올림입니다. 그래서 K 값이 중요하거든요. K 값이 혹시 0이 들어가면 요 K는 반올림할 자릿수를 넣는 자리입니다. 0이면 정수 표시거든요. 그래서 표시라는 의미는요, 표시는 바로, X의 바로 뒷자리만 겁니다. 뒷자리만 반올림 여부를 겁니다. 그래서 K값은 정수 표시는 0이고요. 그다음 K값이 여러분들 두 번째 양수가 들어갈 때는 양수 소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자릿수. 첫째 자리면 1이 들어가고 둘째 자리면 2가 들어가죠. 그래서 양수가 들어가면 소자릿수 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K 값이 음수가 들어가면 양의 정수절이 양수죠. 음수가 들어간다면 양의 정수절이 수. 얘는 시작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1단위에서 반올림 여부 검사를 시작한다 쓰죠. 그리고 바로 윗단위 10단위로 표시하면서 10단위로 표시. 바로 윗단 표시하면 이렇게 증가되는 값이 나오거든요. 한 개만 더 적어볼게요. 이제 프린터블에 다 적어놨지만은 마이너스 2는 10단위에서 반올림 여부를 검사할 시작해서 100단위로 검사하는 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쭉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K값 뭐 넣을 거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니까 나중에 양수값으로 1을 넣을, 1. 요즘 자수니까 1을 넣을 거고. 그럼 요 자리에 배수시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은 이렇지만은 라운드 함수에서 셀 주소에 들어갈 실전 문제에서는요. 이것은 공식 뭐고 왜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까? 그러면 결과값이 다 치고 부어서 반올림을 한다라는 의미 적어놓은 거 셀 주소는. 결과값이 있는 경우 실전에서는 여러분들 여기는 즉 시험 문제에서는 함수 즉 배열수식이 들어가요. 배열수식이 이제 삽입됩니다. 여기서 구했던 값을 반올림을 시키죠. 그래서 일반 함수 요 안에 여기에 배열수식이 들어가는 문제죠. 그렇게 보시면 돼. 처음 이 들어갈 거고 중요한 것은 문제 보면 구분 코드별 이제 배열수식을 설명드리면요. 조건이를 무슨 별이 들어가면 배열수식에서 조건 힌트죠. 구분 코드별. 자, 뭐냐면 이거 조건이 한 개밖에 없어요. 어. 그 조건이 하나고 제일 처음에 뭘 구할 거냐면 총점의 평균이죠. 총점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총점 범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총점 범위가 우리 배열수식에서는 계산 범위가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때까지 계산 범위는 항상 절대 참조로 고정했거든요. 근데 야는 옆에 거도 같이, 야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정을 안 할 거고요. 야는 행만 고정하고 열은 풀어줄 거예요. 그래서 행만 고정하는 혼합 참조를 줄 겁니다. 난 F4키를 범위 잡고 난 뒤에 두 번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배열 수식에서 여러분들 면에서 에버리지 평균이니까 AVERAG죠. 자, 함수명이 들어가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if를 쓰랬죠. 갈로 두 번 열고 마지막에 두 번 닫을까요? 구분 코드별 할 때 야가 어디 가서 지 것을 야 찾아야 되죠. 지 것을. 그러면 우리가 문제 보면 표일을 참조했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표일에서 여러분들 구분 코드가 있죠. 야가 참조 범위. 구분 코드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왼쪽 셀 주소 찍을 건데 조건 때문에 찍어주십니다. 근데 왼쪽 셀 주소는 오른쪽으로 이제 자동 처리를 할 거니까 이 주소는 이것을 말합니다. 왼쪽이라는 것은 의미가 제가 적어놓은 의미가 요거예요. 요 식을 왼쪽 주소 찍을 때. 야는 열만 고정된 혼합 주소, 열만 고정하죠. 혼합 참조가 되죠. 약 F4키 3루수. 왼쪽은 3루수죠. 야구 베이스에서 F4키 3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구분 코드 범위는 참조 범위입니까? 항상 참조 범위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야는 항상 절대 참조, 절대 참조. 고정. 근데 이제 여기 계산 범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산 범위인 여러분들, 그 우리 저 위에 총점 범위를 잡을 건데 이 범위는 여러분들 야는 또 행만 보시는 거죠. 그냥 F4키 두 번, F4키를 두 번. 자, 이 주소 형식이 배열 수식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주소 형식을 여러분들 잘못 넣어버리면 전혀 다른 결과가. 그래서 요거.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선생님, 저는요, 뭐 이것저것 생각이 싫으면 무조건 왼쪽은 세 번, 위쪽은 두 번 해놓으면 됩니다. 혼합을 하든 상대를 하든.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쓸 건 없는데,
뭐, 그래도 뭐 굳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뭐, 요거는 꼭 해줘야 돼. 얘는 아니죠. 문제 달라지니까, 그죠? 무조건 고정이란 말이야. 미아는 다 고정하면 안 되고, 행만 고정. 그럼 미아가 이제 이 공식이 이제 if 콤마 계산 범위니까 총점 범위를 잡아서 F 서킷 두 번이죠. 갈로 두 번. 두 번 열고 두 번 닫는다. 동점 범위 야가 계산 범위가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두 번 열었으니까 두 번 닫는다. 야를 이제 종합적으로 볼까요? 일단은 더했던 평균값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는 있으나 일단은 라운드가 스타트. 우리 이제 대발식입니다. 갈로 열고. 자, 요 셀 주소에 배열 수식이 들어가죠. 여기에 나온 결과값 평균에서 소수점짜리 산전이니까 1이 되죠. 그러면 요 자리에 야만 들어가면 돼요. 이 배열 수식이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들어가겠죠. 여기 평균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콤마 첫째 자리가 90, 콤마 1이죠. 1. 자,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답이었다. 이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 그럼 총점 범위 요서부터는 자, 라운드 RO만 치도 라운드 함수 나옵니다. 더블 클릭. 그리고 요 자리에는 이제 배열 수식이 들어가죠. 자, 평균 구하는 거 AV만 치면 나오죠. 더블 클릭. if 다음에 갈로 두 번 열고. 자, 우선 조건은 요 부분 코드 별이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주소는 조건에서 쓸 주소. 그 앞에 참조 범위를 잡아주면 야 같은 거 찾겠다면 야 올라가서 직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 내 참조 범위 잡아주세요. 내가 골로 가게. 그러면 이 범위를 잡아줘야 제가 여기로 와서 찾죠. 그것을. 거기 참조 범위인 부분 코드 범위. 야가 참조 범위. 여기서 찾기 위해 F4구죠. 이꼴 왼쪽 셀 주소 찍고요. 야는 F4키 세번 3루수 갈로 닫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조건 1이 끝났습니다. 부분 코드 별. if가 있으면 계산 범위는 콤마 계산 범위인데 총점의 범위를 잡을 건데 옆에 구하는 또 다른 계산 값이 없다면 야는 고정시키면 끝이지만 야도 같이 구하기 위해서 행 말고 열 부분만 고정을 딱 풀어준다면 옆으로 땡기다 움직이겠죠. 풀렸으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갈 때 해놓고 행을 고정할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F4키를 두 번, 번. 행만 고정된 수가 되죠. 그러면 밑으로 당겼을 때는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는 하자가 없다. 열방향으로 풀어주는 이유가 옆에 나중에 당기면 야가 여기로 쫙 이동할 거예요, 범위가. 왜? 요것을 풀어놨기 때문에. 야도 같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구하는 것은 결석 실수의 평균이거든요, 옆에 칸. 야도 된다. 그래서 행만 고정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갈로를 두 번 닫고. 요까지가 평균값이 안 나오겠습니까? 야는 행만 고정이에요. F4키 두 번. 왼쪽 셀 주소는 열방 고정. F4키 세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수점 첫째 자리에 표시니까 콤마 1이 되는 거죠. 발로 닫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시프트 328.1 옆으로 당겼다가 놓고 다시 당기면 야가 정답이 됩니다. 같이 하도 구할 수 있죠. 식으로는 이겁니다. 똑같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프리퀀시 함수가 이 함수가 리피트도 참 잘 나왔던 함수입니다. 제가 넣어놨어요.
골라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이렇게 교재 뒤에 제가 뭐뭘 순서 넣는 건 아니고 잘 나왔던 문제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냥. 이번 문제는 1차, 2차, 3차, 4차 데이터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뭘 구할 거냐면 1차에 관련된 점수 대 개수를 구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프리퀀시 함수는 여러분들 일단 어저께 했던 함수지만은 어저께 또 약간 일 때문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잠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요. 어저께 했던 건데 자, 프리퀀시 함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자,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죠. 자, 프리퀀시 함수는 일단 어떤 함수냐면 배열 1, 배열입니다. 배열 함수인데 배열 함수입니다. 이 혼자서도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꼭 쳐야 돼요. 근데 얘는 배열이는 구간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 책 교재를 제가 했는데 항상 교재에서는 이 구간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 제가 올려놓은 기출문제 있죠. 그 구간이 다 두 개예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책에서 한 구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간이 두 개 나온다면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그죠? 뒷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 문제 풀라 할 때만은 책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찾는지 몰라도 못 봤어요. 일단 이때는 요 위에 1차 점수가 여러분들 배열인이고요. 배열인은 구간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이 무슨 함수냐면 배열 1, 각 요소에 대한 그 말은 1차 점수를 잡을 거거든요. 배열일로. 요 안에 점수가 있잖아요. 이 점수의 각각의 요소들이 그 말이에요. 배열이 구간, 요 사이에 60부터 69까지거든요. 요 안에 몇 번 등장하냐 이거죠. 빈도수. 그것을 구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배열일 각 요소에 대한 빈도수를 구하는데 여러분들 야는 특징이 있죠. 월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돼요. 부활 범위를 지정 후 수식을 작성했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만은 세상에 이걸 다 잡는 분이 있습니다. 요거 잡는 그 심정을 알겠어요. 울산님 부활 범위는 다 압니까? 다 잡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아, 요것은 구분이 있어요. 1차, 2차, 3차 다 틀리잖아요. 이럴 때는 구할 범위는 요겁니다. 1차 먼저 구하고 땡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잡으면 안 돼. 동시에 어떻게 뭐 넣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면 될까입니까? 다 잡고 우리가 이거 하고 이렇게 다 잡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 숫자 1차, 2차, 3차 구분이 안 되잖아. 이 숫자가 한목에 다 들어가서 여기에 다 부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열이는 야 엑셀이 우리가 이렇게 다 잡았다 해가지고 1차, 2차, 3차를 구분해서 그 빈도수만 딱딱 맞춰서 넣어주진 않아요. 그냥 숫자를 통째로 막 그냥 한 방에 다 구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요거만 잡아서 해요. 그리고 옆으로 당겨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옆으로 당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절대 아래 방향으로 자동차의 문제는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벌써 다 구해놨는데요. 땡길 게 없잖아요. 근데 옆으로 땡기기 있잖아. 그건 어떤 우리가 배열 1이 다를 경우 혹은 조건이 개입됐을 경우야. 근데 지금 조건 아니고 이 열방향으로 자동차의 문제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배열 1 요소가 다른 경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그럴 때도 옆으로 땡겨 경우가 있죠. 요거 잡을 때 1차 요소, 2차 요소가 틀리니까 그럴 때는 옆에 또 2차, 3차, 4차 있을 때는 이건 조건이 여러 개는 아니지만 요소가 범위가 다른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요건 요소인데 범위가 여러분들 다른 경우입니다. 배열 요소가 아닌 다른 의미 1차, 2차, 3차죠. 그럴 때는 옆으로 당기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피트 함수를 설명드리면, 그래서 오른쪽 땡기는 문제는 있어요. 요거 제가 적어놨는 없는 줄 알았어요. 요거. 배열 1이 여러 개인 경우. 다른 경우입니다. 같은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REPT 함수는 시험에 또 아주 또 인기가 좋았던 함수예요. REPT, 리피트, 반복이라는 뜻인데요. 야는 제일 처음에 반복 표시할 문자는 쌍따옴표 치는 이유가 다 문자가 돼요. 특수 문자가 표시할 문자고요. 표시 문자라고 줄여서. 그 다음에 콤마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게 일반 함수거든요. 이 일반 함수 안에 배열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자리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못 들어가잖아. 그죠? 이 함수의 기본 개념 설명 먼저 드리면요. 밑에 좀 할게. 그 만약에 어떤 투표인이 있습니다. 가장 뭐 제일 이해하기가 빠른 거죠. 투표율이 있다면 진행률이라면 만약에 5명, 10명, 15명이 있습니다. 근데 요 5명을 투표율로 진행률이라고 본다면 네모로 서치하라. 그럼 여러분들 5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를 모른다. 미음 한자키 눌려서 요거 4개 네모 넣고 복사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표시하라면. 그럼 100개면 하루 종일 하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이 네모 문자가 이 개수만큼 반복 표시되면 되니까 그때 완전 편한 함수가 리피트 함수. RPT고 또 1급 함수예요. 그러면 반복 표시한 문자는 쌍따옴치고 미음 한자끼리 눌려서 여러분들 네모 모양을 넣어주고 이렇게 콤마 개수만큼 야만큼 갈로 닫고 엔터 치면 완전 쉽네. 땡겨볼까요? 그죠? 야 1이면 2면 2개. 그죠? 이렇게 한번 딱 해주면 갑자기 회사에서 사랑받죠. 아, 이 사원은 진짜 함수를 잘하는구나. 노가다를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업무가 억수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 함수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수만큼 반복 표시 문자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죠. 말이 좀 이상하지. 자, 그러면 요 개수 자리에 유일하게 야가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리컨시 함수. 그죠? 네. 빈도수 숫자 구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문제 보면 점수 대별 개수를 구한 후 해당 개수만큼 특수 문자 동글뱅이를 표시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야를 종합적으로 문제 속에 대입해 보면 면에서 REPT가 스타트죠. 쌍따옴치고 미음 한자키 눌려서 특수문자 중에서 동글뱅이 문자 넣어주시고 콤마 요 자리에 프리퀀시는 FREQUENCY죠. 배열에는 뭘 잡을 거냐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배열에는 올라가서 여러분 표 1에서 1차 번입니다. 그러면 표 1에서 1차 번. 여기 1차 번. 근데 야는 여러분들 자동 채우기를 옆에 할 거죠. 야는 따로 뭘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고정하면 안 돼요. 옆으로만 당길 거니까. 근데 참고로 배열 2를 잡을 때 옆에 부가범위에 있었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요거 말고 요거. 표사에서 점수 구간범위 있죠. 야가 배열이거든요. 그러면 표사에서 여러분들 점수에 대한 구간범위, 점수 범위라고 해요. 이 범위는 참조로 열만 고정화되고 절대 참조돼요. 옆으로만 당길 거니까 밑으로 안 당길 거 아닙니까? 야는 열만 고정 또는 절대 참조. 어떤 것 써도 관계 없습니다. 고정화되고 저 시험에서는 채점기에서는 열이 고정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 행이 고정되든 말든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눌러도 되고 한 번 눌러도 되고 근데 열은 고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야가 땡기면 여기서 뭐 있을 거 아니고 우리 쫙 땡길 거 아닙니까? 야가 이 범위가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잖아. 열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럼 절대화도 되고 참 혼합으로 열만 고정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F4키 3번 눌릴래요? 한 번 눌릴래요? 한 번이 안 편합니까? 3번까지 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편할 대로 하면 됩니다. 갈로 닦고. 그럼 뭐 여기에 빈도수가 나와서 마지막 가로는 리피트 가로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쳐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라면 구할 범위를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또 항상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요. 프리퀀시 함수가 딴 함수하고 쓰일 때는 지 혼자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식을 넣고 땡기면 안 되죠.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이 함수는 구할 범위를 잡고. 자, 넣어볼까요? 는 REPT.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강조해도 구할 범위를 안 잡고 시험문이 많아요. 거기보다. 갈로요. 여기에 반복 표시 문자, 특수 문자, 동글뱅이 넣어볼까요? 쌍따옴표 치고 니어 반짝기 눌려서 특수 문자 넣겠습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쌍따옴표 치고 야를 요 개수만큼 표시하겠다 그 말이죠. 엄마 개수 자리 프리퀀시라는 빈도수로 가는 함수가 나오죠. R이만 쳐도 나옵니다. 그리고 R이가 이거 FR이죠. FR만 쳐 나오죠. 프리퀀시 더블 클릭. 그리고 배열일은 여러분들 데이터 어레이는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배열. 자, 올라가 볼까요? 거기 바로 1차 범위죠. 야는 고정할 필요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옆으로 하면 땡길 거니까. 자, 콤마. 두 번째 배열이 요 구간 범위 표사에서 이거 잡을 때는 열만 고정 또는 다고정. F4기 한번 발로 닫고. 자, 요까지는 개수가 나오겠죠. 요 개수만큼 야를 표시하는 거 알겠습니까? 마지막 가로는 리피트 가로. 앞에 있는 요 가로는 무슨 가로? 프리퀀시 함수 가로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블럭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옆으로 자동 처리합니다. 그러면 한 방에 쫙 보이시는 거죠. 요게 정답이죠. 두 개, 한 개, 한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식은 요겁니다. 여기 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까지가 배열 수식 우리 프린트물 설명이 끝났습니다.